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값 좀 하라는 말, 이제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바로 옴니보어 정체성인데요. 오늘은 왜 세상이 나이와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우리 사회에 유독 격렬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 속사정을 날카롭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옴니보어란 원래 잡식성 동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와 소비 전반에서 취향의 경계를 허문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죠. 40살 차장님이 퇴근 후에 아이돌 굿즈를 모으고 20살 대학생이 LP판으로 트로트를 듣는 현상, 이제는 낯설지 않으시죠? 예전 같으면 주책이라거나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강력한 트렌드가 됐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현상이 폭발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균의 실종입니다. 과거에는 30이면 결혼하고, 40이면 집을 사고, 50이면 은퇴를 준비한다는 표준적인 생애 주기가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런 정답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정해준 나이의 틀에 갇히기보다 자신의 본능적인 취향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집단주의를 이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잖아요. 튀지 말아야 한다. 내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했죠.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취향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갈등입니다. 이 옴니버어들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거든요. 특히 조직 내에서 이 갈등은 아주 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사가 나이답지 않게 행동한다고 비웃거나 반대로 젊은 직원이 너무 올드한 취향을 가졌다고 조롱하는 식이죠. 이건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심리전과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취향을 비난하는 진짜 심리적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이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틀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값 좀 해라 라는 말로 상대를 다시 틀 안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겁니다. 일종의 투사인 셈이죠. 이제 성별의 경계도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거칠어야 하고 여자는 섬세해야 한다는 이분법은 옴니보어 세대에게 그저 낡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남자가 뜨개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여자가 복싱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게 2026년의 새로운 표준이거든요. 이런 젠더리스 경향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옴니보어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이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사람들은 중년의 위기나 번아웃을 더 심하게 겪더라고요. 결국 옴니보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신적 생존 전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취향에 대해 변명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래서 좀 그렇지만 같은 수식어는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당당해지세요. 당신의 취향은 당신의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둘째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의문 대신 저런 취향도 있구나 라는 수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옴니보어 시대의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은 가장 세련된 지적 능력 중 하나입니다. 편견이 강할수록 당신은 새로운 기회와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로 다양한 세대와 섞이세요. 취향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보는 겁니다. 20대와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50대는 치매 예방률도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열람해집니다. 옴니보어적인 삶은 가장 확실한 회춘 비결인 셈이죠. 넷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각화하세요. 직장인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고 컬렉터로서의 나, 힙합 애호가로서의 나를 만드세요. 이렇게 다양한 부캐를 가질수록 삶의 회복 탄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하나의 정체성이 무너져도 다른 자아가 당신을 지탱해 줄 테니까요. 다섯 번째로 세대 갈등의 중재자가 되세요. 기성세대의 지혜와 MZ세대의 감각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옴니부어는 양쪽의 문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공감 능력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섯 번째로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AI는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취향에만 반응하죠. 2026년은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을 통해 당신의 취향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일곱 번째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나이와 성별을 떼놓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옴니보어 정체성의 종착지는 결국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세요. 그들은 그저 변화하는 세상이 무서운 것뿐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당신의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용기가 되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옴니보어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나이와 성별이라는 사회적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색칠하세요. 2026년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소중한 취향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2의 심리학에서는 옴니보어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피규어,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뜻밖의 노래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값이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당신다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숨겨진 취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의외의 취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옴니보어 라이프를 공유해주세요. 저 제이도 여러분의 다채로운 삶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본질을 지키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